또 하나의 김용현 전 장관의 이제 변호인단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오늘 재판부가 오늘 감치를 재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변호인단이 어떤 일을 한지 좀 영상을 좀 저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두 번째 잠깐만요. 이하상 변호사님, 조지호 김봉식과 구승기 검사 친구입니까, 재판장님? 해당 지금 피고인의 그것 때문에 성명을 왜 또 좀 조용히 계시더니 왜 호칭 가지고 또 그러세요? 아니 검사들이 애들입니까? 대한민국 일국의 서울청장이고 본청장인데 이게 검사라는 자가 조지호 김봉식이가 조지호에게 검사는 검사라는 아이. 자라고 하셔도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존칭을 붙여야 됩니까? 예의를 갖 여기 조지호 김봉식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죠. 김 검사님한테 구승기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그냥 생략해서 부르는 거죠.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이진관 판사가 이제 변호인단을 감치시키려고 하는데 신원 등록인가요? 그게 안 돼가지고 인적사항 때문에 감치를 못 시켰다고 했죠. 오늘 이진관 판사가요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치 조치를 재집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수 그러면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감치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무조건 감치되는 건가요? 감치될 가능성이 있죠. 예. 법원이 감치 결정을 하면 일단 감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항고를 통해서 다시 다른 판사한테 결정을 받고 나올 수는 있지만 예. 일단 감치는 되고 당시에 구치소에서 인적 사항이 없다라고 해서 감치가 어렵다라고 한 것 보면 구치소 입장에서도 변호사다 보니까 예.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리고 판사가 결국에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결국 감치 결정을 해제하는 것에 동의한 것 같아요. 예. 인적 사항이 없다는 구치소 말에 따라서. 그건 법정을 못 오긴 했지만 그래도 변호사들이 좀 할 말은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차원에서는 예. 무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석방됐더니 바로 그냥 유튜브에 가서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 그렇게 욕설이라든가 비방하는 얘기들을 하고 예.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라고 해서 다시 감치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예. 인적사항 해서 다시 감치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에 더해서 비공개 재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 봅시다. 직권남용입니다라고 하면서 법관을 모독하고 진행을 방해한 것 같아요. 또 그랬나 봐요. 별도로 감치 결정을 하게 감치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별도로 감치가 15일 이내에서 또 결정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변호인들이 실은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하고 감정 싸움을 통해서 자신들이 좀 정치적으로 부각시키고 싶은 입장인 것 같고 예. 유튜버에서도 슈퍼챗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형을 더 붙이는 꼴이 될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하는 거 보면 좀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 그러는지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 재집행하겠다. 그리고 별도의 감치를 또 하겠다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길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공개 재판에서도 재판부를 향해서 이거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또 법정 모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한 번 감치 집행을 하겠다는 오늘 재판부의 설명인데 저 먼저 서정훈 변호사님 좀 궁금해요. 네. 이런 변호사들의 뭐라고 그럴까 행동, 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 이분이 김용현 장관이 정의로 나왔는데요. 네. 신뢰 동석인으로 이제 옆에서 좀 도와주겠다 했더니 네. 그 판사가 그런 게 피해자만 되는데 김용현은 피해자가 아니지 않냐. 네. 그래서 그게 불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바른 기회를 조금 주고 불허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가게 했으면 되는데 그 말을 한 몇십 초 하는데 계속 끊잖아요. 네. 끊으면서 감치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고발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 싸움까지 갔는데 근데 문제는 15일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저도 이 감시 결정을 많이 봤는데 제가 제일 본 게 일주일이거든요. 변호사들 감시되는 거 보셨어요? 저번에 우리 연세 드신 분이 일주일 감시를 한 게 있어요. 네. 한 30분간 판사하고 막 싸우다가 몇 번 경고했는데 안 나가면 이게 뭐 며칠씩 하는데 감시가 최장 20일인데 네. 근데 이 정도 발언 가지고 15일을 감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갔는데 신원이 특정이 안 돼가지고 나왔는데 키 작은 뭐 안경 쓴 사람 이게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유튜브 방송에 진격의 변호사에서 판사 뭐 욕설 비슷하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감시를 하면 감시 재판할 때 또 판사 모욕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또 15일, 20일까지 하면 네. 그럼 이게 문제는요. 김용현 장관 재판이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서 윤 대통령하고 이제 병합이 돼가 1월 달까지 끝나야 돼요. 네. 그 선고가 2월 달은 해야 되거든요. 직위원 판사 떠나기 전에. 근데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필요적 변론에서. 그 2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2명이 주 변호사예요. 5명이 등록은 돼 있지만 나머지 3명은 이게 저 2분이 주로 법정에 변호하는 분이에요. 네. 따라서 이게 저분들이 안 가면 그러면 이게 재판이 나머지 변호사가 못 가죠. 자기가 하던 게 아니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그 재판이 아주 지연되면 윤석열 대통령 재판까지 좀 이게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긴다. 이게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 한덕수 재판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연에 또 한 달 요인이 구속 될 때문에 수가 변호사가 있다. 없으면 재판이 그럼 그거 노린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뭘 노렸는지 제가 뭐 의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판이요. 나 구속대가 변호사 없다.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변호사 없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또 이게 국선 부치되고 하여튼 변호사 등록은 로펌에 5명이지만 예. 저 2명이 변호한 건 맞아요. 예, 정말 어쨌든 이하상 변호사나 권우현 변호사가 보이는 모습은 좀 전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이 사실 가장 지상 최대의 목적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의뢰인 재판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뭐 재판이 법리와 법원의 그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이진관 재판장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이 재판을 다루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두 분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 행위하고 있다고 봐요. 돌아가서 당장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유튜브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다. 내가 이기고 돌아온 거 간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걸 이기고 돌아왔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다른 감시 재판 받아갖고 이번에 감시 재판 이루어지면 적어도 그게 15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시 불가피한 결론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변호사로서는 빵점짜리 변호사 아닌가요? 예. 아니 서 변호사님도 뭐 재판 경험 많으시니까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뭐 판사가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는데 아니 지금 걱정은요. 그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지금 김용현 장관하고 이제 조지호 청장 3명이 병합돼서 1월 달에 마친다. 직위원 판사 그러고 있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필요적 변론 사건이잖아요. 한 달 동안 변호인이 없을 때 김용현 장관 재판이 중단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마 제가 처음 했을 겁니다. 근데 이승훈 변호사 이렇게 개별 재판부가 조치를 취하는 거 말고 법원 자체에서 더 큰 법원 입장에서 보기에도 판사들이 보기에 이게 부적절하다면 법원 자체에서 징계를 한다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래는 법원에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죠. 특히 대법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오지 않은 것은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지금 대법관 중에 상당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해서 마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선고를 빨리 해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 국민이 의식할 것처럼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조금 묵시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까지 있고요. 실제 이제 변호사들이니까 법을 잘 알 건데 신뢰관계 동석은 피해자일 경우에 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심신미약자거나 장애인이거나 또는 불안에 떨어서 부득이하게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이 김용현 전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냥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신뢰관계 동석을 주장하면서 판사하고 싸운다?
이거 자체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자꾸 이렇게 싸움을 걸어서 아마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을 조금 제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 18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되죠. 재판이 지연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거고요. 물론 특검에서 추가 기소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할 수도 있지만 예측할 수는 없어요. 또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 것까지도 의도하면서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 이진관 판사에 대한 어떤 공격을 통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 그리고 이진관 판사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전략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언론에서 지목하는 부분이 그 유튜브에서 수익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 이놈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감치 재판하고 할 때는 딱 문 걸어 잠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 변호인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죠? 서정 변호사님이 그나마 저희보다 잘 알 테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제 그 재판 진행이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의도는 들어보면 네. 뭐냐면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중에 획일적으로 돼 있습니다. 네. 공장이 변경돼 가지고. 근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는 거는 저도 듣도 보도 못한데 내란이라는 게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부하 수행자가 있잖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부터 선고하겠다는 거예요. 종결하는 거예요. 오늘 피고인심 종결하면 네. 1월 20일이나 28일에 선고하겠다. 근데 윤 대통령은 선고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그럼 이게 내란을 전제하고 네. 윤 대통령이 계엄이 내란이라 전제하고 한덕수 총리가 방조했냐 안 했냐 이것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국무위원 9명만 정인 부른 거예요. 아니 그거를 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본인들은 내란이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이제 변호하는데 이진관 재판부에서 네. 재판할 때 계엄은 자꾸 내란이라는 식으로 계속 재판을 진행하니까 재판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취재해 보니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이런 행동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항의를 하러 갔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이제 재판 진행에 대해서 왜 공정치 못하게 네. 예를 들어 추경호 원내대표가 묵비권 하니까 왜 묵비권 하느냐 이렇게 혼내고요. 또 이게 국토부 장관이 뭐 이게 장관들도 피해자를 하니까 판사가 혼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이게 재판 진행이 계엄은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한덕수 총리가 방조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고 있으니 아마 저 재판부에서는 김용현 장관도 이게 내란이 계엄의 당사자니까 계속 그 지금 이렇게 서로 이게 다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정광재 대표 저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뭐 보수 강성 지지자들은 저런 모습을 좀 좋아하나요? 근데 저분들은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들도 아닌 것 같은데요. 보수 이분 강경- 자유통일당에서 대선 네. 후보로 나왔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것을 그러네요. 국민의힘으로 연결해 갖고 설명하는 강경 것은 보수? 대단히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정체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막 한창 진행 중인데 이런 분들을 포용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당내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자꾸만 이런 모습들이 부각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뿐이 아니고 국민의힘과 자꾸만 연결되는 것 자체가 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슈퍼챗,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현금으로 이제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실제로 현금을 주는 게 있나 봐요. 예, 그 수익이 슈퍼챗. 뭐 수백만 원이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보니까 한 400여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네. 매우 좀 기괴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건데 생각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 나와서 유튜브에 가가지고 그 재판관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예. 서울지법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위법 부당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까지 했는데 또다시 비공개 재판에서 거의 조폭처럼 뭐 해보자는 거냐? 뭐 공수처에서 보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예. 어떤 형태로든지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가 변호해야 될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형량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김용현
이 전 국방부 장관이 이걸 용인한 이유가 뭘까? 전 그래서 추정해 보자면 그런 거죠. 어차피 나 같은 경우는 주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나오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형량이. 그렇다면 이 재판을 소위 형사재판으로 가져가서는 별로 효용이 없다. 예. 정치재판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정치재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명분을 만들거나 지지층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중심으로 이 재판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하나의 추정이 가능하고 예. 또 하나의 추정은 어차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내가 변호해봤자 별로 나올 게 없으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활용해보자 변호사들이 네, 이런 의도가 목적을 위해서. 있거나 예. 근데 제가 그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을 매번 가서 이 방청하고 있는 특정 유튜브에 있는 어떤 기자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매우 계획적인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한 명이 막 얘기하고 눈치를 주면 옆에 있는 변호사들이 또 막 얘기를 하고 또 막 얘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방청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김영현 국방부 장관은 그 방청객한테 쌍따봉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재판 중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판 지연, 그다음에 이것을 형사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으로 만들어서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결론적으로는 저런 행위가 저렇게요? 저렇게 쌍따봉을 한 거예요, 방청객들한테. 근데 저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뭐 잘한 겁니까? 방청객들한테. 저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모든 행위 자체가 사전에 기획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들이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정치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정치재판을 통해서 누가 도움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챗으로 돈을 번 건 변호사들이고 그다음에 이걸로 얼굴이 많이 팔린 사람들은 변호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남는 장사란 건 변호사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기에 놀아나는 건지 아니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이걸 용인해 준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또 거기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괜히 옆에 있다가 또 돌맞는 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 행태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저렇게 막 방청객들이 뭔가 뭐 야유 환호하고 저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마찬가지로 판사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런데 판사가 자꾸 감치 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런 활동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판사가 오히려 바보가 돼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감치 명령이라든가 주의라는 것도 상대방이 들을 생각이 없어버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저 변호사들이 스스로 가스라이팅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자신들은 정말 이게 내란이 아니다.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영현 전 장관이 무죄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깊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에 대해서 판사가 엄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렇게 마치 자신들이 구국 활동을 하는 것처럼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들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영현 전 장관이 나이를 보니까 한 65세 정도 드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고 넘버원이거든요. 이 범죄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빼고는. 그럼 한 20년 이상 형을 받으면 85세인데 어차피 자신이 잘 변호한다 하더라도 형은 셀 거니까 차라리 특사에 의존하거나 자신 소신을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 슈퍼챗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영치금도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지금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모로 저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채 좀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법정을 그냥 좀 교도소에서 답답한데 나와서 놀러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 전 장관 지금 표정을 보면 굉장히 다르고요. 아니, 법정에서 이 따봉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처음 보는 거고요. 지금 오늘 TV 화면에서 처음 보는 겁니다. 그만큼 저분들은 좀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자기가 봐도 이상했는지 말려요. 변호사들을. 그만 좀 하라고. 변호사들이 약간 좀 그러니까 그러면? 그전까지 이해했는데 야, 이거 너무한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라고 본인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지를 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변호사들 같은 경우도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기 정치 아니면 자기 재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럼 서정훈 변호사님, 요 분은 무슨 뭐 경선이가 어디 나왔었다고? 예, 그 대통령 경선에 구주와 변호사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분은 더 이상 이제 변호사로서의 커리어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을 하고 있는 분입니까? 아마 근데 뭐 저는 뭐 충분히 정광훈 목사님 그 자유통일당이나 예. 그 비례 후보로도 갈 수 있는 이런 분이긴 한데요. 예. 근데 제가 이분을 뭐 꼭 변호한다기보다 이분이 김용현의 변호인이잖아요.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재판하고 있는 부가 직연재판부입니다. 거기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감치 결정이 없었어요. 예. 근데 한덕수 재판에 정인하러 잠깐 갔다가 지금 이게 이런 감치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직연 판사가 왜 감치를 안 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판사가 컨트롤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태였다. 오히려 이진관 판사 입장에서 좀 더 강하게 놓은 게 아닌가. 예. 다른 재판부에서 저 김용현 장관 변호인이 이러니까 내가 이게 그 감치로 좀 엄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 이래 봅니다. 이 재판방 한 번 놓은 거예요. 정의신문. 원래는 계속 변호는 직연 재판부에서 하는데 그 재판부는 감치 결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요. 그 슈퍼챗 부분 뭐 서른한 사람도 아, 그거는요. 아니 요 정도면 금액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분들이 거의 무료로 합니다. 변호를 거의 무료로 합니다. 따라서 이게 돈을 밝혔으면 변호사가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루 종일 이 사건만 변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돈을 보고 합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 서로 확신범이기 때문에 서로 사명감에 하는 거지 뭐 돈 보고 하는 건 아니다. 슈퍼챗은 그냥 반사적으로 좀 들어온 거지. 한 달 정도 감치되면서 400만 원 들어온다? 이걸로 할 변호사들은 아니에요. 또 검사 출신이고. 아니 슈퍼챗이 이게 415만 원 들어오는 거는 일간 기준은 굉장히 많은 편이죠. 하루에 들어왔다는 거잖아, 하루에. 근데 그날 하루만 들어온 거지 그 전날이나 다음 날을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닐 뿐더러 유튜브에서 이 수수료를 많이 뗍니다. 슈퍼챗은. 그래갖고 전액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걸 뭐 경제적인 목적으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전 두 분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부분은 이분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의 정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니까 그렇겠죠. 그것이 이제 확대 재생산된 것이라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전광훈 목사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실제로 자유통일당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공동체 또는 뭐 경제적으로도 뭐 송사와 관련해서 많은 변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 경제적인 공동체 관계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정 변호사님 보니까 서정 변호사님 변호사 계속 해야 되니까 아까 판사를 존중하는 거고 이분들은 이 사건 말고 만약 변호사를 계속 하려고 하면 다른 사건 할 때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이러는 거 보니까 아 변호사를 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 5명의 그 구성원 중에 뭐 아마 근데 뭐 이 변호사님은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 대선 후보까지 경선에 나갈 정도면 뭐 저는 정치 쪽에 뜻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인들도 이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좀 시사했는데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다. 이승우 변호사 이런 것도 또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치가 서로 간의 고소고발을 통해서 자신들의 격을 낮췄잖아요. 근데 이제 변호사들까지 판사를 고발하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가 이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도 개입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직권남용이 되겠습니까?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서 퇴장해달라고 했는데 퇴장을 안 하니까 감치 명령을 내린 건데 이게 직권남용이 되면 이 어떻게 퇴장명령 자체를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변호인단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이진관 판사도 법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하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또 심리적으로 또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지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의도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뭐 법원 행정법인가에 보면은 감치에 딱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이고 이게 저 법정에서 저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김용현 정방부 장관 공개 안 한 재판들을 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가관이라는 거예요. 뭐 재판 중간에 뭐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그다음에 또 중간에 끝나고 나니까 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휴정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조용히 앞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왜 휴정한 다음에 얘기한 거 가지고 그렇게 예를 들면 방청객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라는 식의 예를 들면 또 말싸움을 해요 변호사가 그 재판장한테.
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증인 신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증인 신문 하니 안 한 일을 가지고 1시간, 2시간을 싸워요. 그래서 끝내 증인 진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방식으로 간다면 변호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재판은 계속 지연될 수 있겠구나. 재판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어떤 거냐? 특검의 시간은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특검이 10월 달에 다 해산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저건 매우 예를 들면 미리 어떤 판단된 작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가지고 있는 감치명령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감치명령들을 직위원 재판관 같은 경우도 미리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행위들 하나도 하지 않다 보니까는 계속 이런 것이 상례인 것처럼. 근데 변호사분들 다 말씀 들어보면 저런 재판 처음이래요, 자기들도. 그러면 저런 재판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어떤 그 주체는 누굽니까? 재판장 아니겠습니까? 재판장이 저런 행위를 했다고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면 재판장은 아수라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맘만 먹은 변호사들이. 그러면 정의의 판결의 법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특검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아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뒤에 호칭 안 붙인다고요. 왜 이름 세 자만 붙이느냐. 왜 뒤에 안 붙이느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법정에서 변호하고 그 검사가 신문할 때 같은 경우도 성명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 제기한다는 건 뭐냐면 말꼬투리를 잡아서 진술할 증인들의 진술을 갖다 가로막거나 예를 들면 판 자체를 갖다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들이 다분하기 때문에 저건 충분히 고려해서 나온 거다. 그냥 감정적인 접근이라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기분 나빴어.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반복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건 재판 지연에 대한 고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변호사가 얘기해서 눈길 싹 주면 다른 변호사들이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것을 다 발견할 정도의 상황이니까 저건 지연 전술, 그다음에 아주 매우 고의적이고 계획된 전술들을 지금 짜고 나오는 거고 거기에 재판장이 휘둘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휘둘렸던 거고.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맨 처음부터 그냥 그런 기초를 잡은 거기 때문에 저는 저런 행위들은 당연히 재판장이 판단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직위원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소란 행위는 지금 이진관 재판부에서 본인이 신뢰관계 동석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치를 한 것이지 직위원 재판부에서 이분들이 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변호인으로 동석한 과정에서 감치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법정에서 자주 있는 게 아닌데 이걸 직위원 재판부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 선례가 돼서 이렇게 계속 일종의 방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일종의 흠집내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선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재판이 공개되기 전에 그 재판을 들어가신 분들 얘기에 의하면 그 재판도 유사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방정했던 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저것이 저런 모습, 변호인단의 저런 모습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기에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할까요? 뭐 그런 이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변호사님들도 이제 그 아까처럼 정치 재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적인 재판보다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아까 특검하고 충돌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색이 볼 만한 게 제가 수사받은 사람들 물어보면요. 거기 가면 이제 검사하고 경찰이 있어요. 공초에도 일부 나와 있고. 근데 그 예를 들어 최장병 특검이다. 그러면 이제 그 검사가 수사하고 그다음에 호주 대사관과는 경찰이 한단 말이에요. 수사를 전부 검사와 경찰이 해요. 근데 법정에를요. 검사만 노는 거예요. 특검 보들이 안 나와. 근데 이 법적으로는 허용은 되지만 그러면 이게 기존 검찰하고 똑같잖아요. 검찰이 수사해서 검사들만 공판에 놓는 거예요. 이 문제를 또 제기했죠, 저분들이. 근데 물론 그게 이제 뭐 규정도 있고 설례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왜 특검보가 안 노느냐? 또 이 특검은 왜 안 노는? 특검은 혼자니까 못 놓도 특검보는 몇 명 있잖아요. 이런 걸 계속하면서 충돌을 감정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알겠습니다.